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식품위생 및 법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HACCP, 햇셉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공정별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 의해서 그 조리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은 6개 공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생야채 소독 공정, 그리고 해동 공정, 조리 가열 및 재가열 공정, 냉각 공정, 배식 전 보관 공정 등 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재료가 들어와서 사람에게 배식되기 전까지 우리가 흔히 조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조리 과정 중에 우리가 그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조리를 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은 생야채 소독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재료가 들어오면 대부분 이제 프레시한 채소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재료를 이제 세척을 해서 조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척 단계에서 하는 것은 이제 물을 3배 정도의 물에다가 채소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척 시간을 5분 정도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으로 먹는 이런 채소일 때는 반드시 그 차염소산 나트륨에 5분 정도 담가서 해야 되는데요. 차염소산 나트륨 농도는 500배의 희석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차염소산 나트륨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락스인데요. 어떻게 이 락스를 먹을까 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500배로 희석했기 때문에 해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500배로 희석한 그 락스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이거를 다시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샐러드용 채소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소독액에 담궜다가 씻어서 조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독액이 제대로 농도가 잘 맞지 않으면 소독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 2주에 1회 정도의 그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페이퍼, 그 알칼리 그 페이퍼를 이용해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10초 동안 그 물에 담갔다가 소독액에 담갔다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이라든가 단체급식소에는 이 그 소독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그 페이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독한 채소들은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그 공정 일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동을 하는 건데요. 해동 공정. 냉동된 고기라든가 또는 생선 그리고 또는 그 밖에 다른 육류식품들을 해동을 하는데요. 이때 해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 조직 내에 그 세균이 침입해서 위생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냉동된 제품은 얼으면서 그 조직이 헐거워져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 물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얼음을 얼었기 때문에 그 사이가 헐거워져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식품류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균들이 붙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동 과정에서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동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냉장 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급송 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냉동 해동하는 방법은 어떤 그 음식을 재료로 사용하기
하루 전에 냉장고에서 서서히 이제 24시간 정도 해동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고 24시간 이상 초과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로 해동을 시켜서 해야 되고요. 급성 해동 방법은 흐르는 물에, 예, 21도씨 이하의 물에서 4시간 정도 담가서 해동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해동할 때는 핏물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선반을 타고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재료를, 고기를 해동할 때 그 옆에 생으로 먹는 채소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과일을 놔서 그 핏물이 그 식재료에 묻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이 육류를 해동할 때는 밑에 받침대를 두어서 핏물이 아래로 빠지도록, 다른 식재료에 묻지 않도록 해줘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급송 해동을 할 때는 싱크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때는 조리대가 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동하고 난 다음에는 조리대를 깨끗이 세척하시고 소독제로 한번 닦아서 균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동이 끝난 다음에는 30분 이내에 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로 조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음식은 냉장고에 두고 있으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냉동 기준에서 내부 온도가 해동했을 때 식품 내부의 온도가 5도 내지 10도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동을 했을 때도 역시 기록장에 기록을 해서 해동 시에 위험 요소가 없었는지를 체크하도록 해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속 해동인 경우에는 2시간 후 식품 내부의 온도를 체크해서 해동이 되었으면 냉장 보관하거나 30분 이내에 조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0분 간격으로 해동 여부를 확인하여서 해동 완료 시간과 해동 완료 온도를 기록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 공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조리라고 하는 공정은 대부분 열을 가해서 하는 공정을 조리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생선이라든가 가금류, 덩어리 고기 등 가열 조리된 식품 중 조리 공정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식품 내부 중심 온도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튀김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외부의 온도는 뜨겁기 때문에 바깥의 온도는 200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덩어리가 두꺼운 곳일수록 이 가운데 있는 내부 온도는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온도는 75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 체크를 위해서는 그 온도계를 찔러 보아서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한 다음에 이 내부 온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기 스테이크를 구웠다고 생각하실 때 내부의 온도가 이보다 낮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내부의 온도를 측정해서 이 온도를 확인한 다음에 그 조리를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냉동식품을 튀기거나 조리를 할 때 이 내부 온도가 제대로 안 돼서 식중독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생선이라든가 가금류 또는 덩어리 고기를 가열할 때는 반드시 내부 온도를 몇 도씨로 확인한다고요? 75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냉각 공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조리를 해서 내부 온도가 75도씨 이상 올라가고 또는 100도씨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 음식은 이제 식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온도가 몇 도냐면은 식는 과정 중에 50에서 60도입니다. 그래서 50에서 60도를 빨리 통과를 하게끔 해줘야 되죠. 50에서 60도를 오랫동안 머물게 해주면 이 또한 역시 식중독 위험성이 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냉각을 시킬 때 50도에서 60도의 온도를 빠른 시간 내에 통과해서 냉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내부 온도가 60도에서 25도씨, 21도씨까지 되는데 2시간 이내로 냉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1도씨에서 5도씨로 냉각시키는 데는 4시간 이상, 아, 아, 4시간 이내에 온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0에서 60도의 온도로 냉각실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냉각을 시켜줘야 되고 21도에서 5도씨 될 때는 4시간 정도 서서히 좀 냉각을 시켜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속하게 냉각을 하기 위해서는 얇고 넓은 용기에 그 소분해서 냉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튀김을 한 다음에 이렇게 덩어리로 큰 그릇에 이렇게 싸놓게 되게 되면은 그 안에 내부 온도는 식지 않기 때문에 그 미생물의 번식이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튀김 같은 거라든가 뭐 구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이게 넓은 팬에 그리고 이 두께가 얇은 그릇에 담아서 빨리 냉각이 이루어지도록 한꺼번에 많은 양을 겹쳐서 올려놓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냉각을 하기 위해서는 냉동실에 넣기도 하는데요. 냉동실에 넣을 때는 반드시 위에 그 식품을 위에 덮개를 덮어서 냉동실에 넣어서 냉각을 시켜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위에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기 중에 뭐 어떤 균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이물질이 떨어져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덮개를 덮은 다음에 냉동실에서 냉각을 시켜 주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그 조리실에서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은 덩어리 고기, 그 다음에 식혜, 그리고 소스류 등을 빠른 시간 내에 냉각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냉각 기준에 맞게끔 냉각 시간과 온도를 체크해서 이것도 공정에 기록을 남기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방법은 냉각 식품을 적고 냉각 전 중심 온도 시간을 적고 냉각 방법을 기록한 후 최대 4시간 이내 10도씨 이하로 냉각 후 중심 온도와 시간을 기록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냉각 전과 냉각 후의 시간차가 4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랜 시간 두게 되면은 냉각은 당연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니까 전체의 냉각 온도는 4시간 이내에 체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식 전 보관하는 건데요. 조리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배식하기 전에 시원한 것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겠고 나물류는 이제 실온에 보관해도 되겠죠. 또는 국이라든가 뭐 찌개류는 따뜻하게 보관을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 공정에서 몇 도씨에서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된 음식은 배식 전까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뜨겁게 제공되어야 되는 음식은 60도씨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제공되어야 되는 음식은 10도씨 이하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음식을 배식해야 되는 거죠. 조리 완료 후 배식되기 전까지는 3시간
안 이내에 배식이 다 끝나야 되는데요. 요즘은 그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서 2시간 이내에 거의 배식을 시작합니다. 뭐 끝내다 보면 뭐 3시간 되겠죠. 그래서 나물류라든가 볶음이라든가 김치류는 자연 냉각 후 배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냉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온에 두거나 아니면은 바람을 잘 통하게 해 주어서 냉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물류라든가 볶음, 김치류는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실온에서 냉각을 시켜준 다음에 이거를 배식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조리되었거나 냉장 보관된 음식을 제거할 경우에 모든 음식은 75도에서 1분 이상 음식 전체로 골고루 가열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그 냉장되어 있던 음식을 이거를 가열을 해가지고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7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리된 음식은 5에서 60도 범위에서 3시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온도가 50에서 60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실온에서 특히 3시간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60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같은 것도 한 60도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서 3시간 이상 방치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온도 및 시간 체크는 배식 전과 배식 및 배식 공정 일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예, 반드시 배식 완료 시 온도를 적고 조리된 음식이 3시간 이상 상온에서 5에서 60도에 방치되는 경우 재가열 및 냉장 보관하여 조치 내용을 기록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리된 식품을 3시간 이상 상온에서 방치되었을 때는 재가열 및 냉장 보관해서 조리 조치 내용을 반드시 기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록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사실 헬스를 하다 보면 조리 과정 중에 보면은 뭐 물도 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썰기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조리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은 수분이 많고 열기가 있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단체 급식소에서는 이렇게 기둥 같은 데나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물에 젖지 않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물 묻은 손으로 쓰기가 어려운데요. 이 헬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으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나중에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귀찮더라도 반드시 이런 작업 공정에 있어서의 이 관리 온도라든가 시간은 반드시 써야지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조리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또는 배식하기 전 공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정별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간도 잘 알아야 되고요. 고쳐야 알아볼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단체 급식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관리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장마다 헬셉 제도는 조금 방법이라든가 또 관리 형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재료의 특성이라든가 조리법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 산업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요즘은 반드시 햇셉 앱을 햇셉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그 업장에서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가공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햇셉 제도에 맞는 그런
그 시설 기준, 규격을 알아두셔서 건축을 할 때부터 아예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업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 비용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옛날 그 조리 가공 식품들 업장이 이 햇셉을 못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주묵구구식으로 이 업장을 꾸몄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햇셉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원이 있습니다. 햇셉을 교육해주고 또는 시설과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햇셋 인증센터라든가 또는 의학청 햇셋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면 아마 친근하게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반드시 햇셉은 갖춰야 되고 또 조리장에서도 갖춰야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햇셉 기준에 의해서 모든 과정이 관리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공정별 이제 그 CP라고 해서요. 검수 공정에서 이제 그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재료가 내가 주문을 한 다음에 그 재료가 나한테 오기까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재료를 검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검수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 내부 온도가 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식품 내부 온도가 10도씨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냉장 조치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이 낮은 것은 반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식품 내부를 측정했을 때 10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 바로 냉장고에 넣거나 만약에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반품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를 싣고 온 차가 어떤 차냐, 자가용에 싣고 오거나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는 냉장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탑차라고도 부르는데요. 뒤에 컨테이너 박스처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식재료가 만약에 공급업체에서 차량으로 옮겨질 때 공급업체에서 냉장고에 들었겠죠. 그래서 이것이 차량으로 운반돼서 나에게 오기까지 이 차량도 그 온도가 컨트롤 돼야지만 이 안전한 식재료로서 우리가 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냉장차의 온도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냉장이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식재료 검수 시 식자재 내부 온도를 체크한 중심 온도계는 반드시 알코올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 이렇게 그 날거를 측정한 다음에 아까 조리된 식품을 측정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온도계는 소독약으로 소독이 돼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재료가 들어올 때 냉장, 냉동, 상온 보관 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그 식재료마다 이거를 냉장 몇 도씨에서 냉장해야 되는지 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온도 기준, 냉장을 해야 되는지 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상온 창고에 관리해도 되는지를 지침을 확인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드시 검수 일지를 이제 쓰셔야지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품을 이제 취급하는 건데요. 식품을 취급하는 공정에 있어서 우리가 세척 공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생채소를 씻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이제 소독을
하게 되고요. 싱크대를 한 싱크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소가 있고 육류가 있고 어류가 있습니다. 어느 걸 먼저 씻어야 될까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가 있고요. 고등어가 있어요. 어떤 거를 먼저 싱크대에 넣고 씻어야 될까요? 예, 제일 처음에 씻어야 될 것은 야채를 먼저 씻어야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으로 먹는 야채는 기생충에 오염되거나 균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싱크대는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육류를 씻어야 됩니다. 예, 육류를 씻어주고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닭고기를 씻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어류를 씻어줘야 됩니다. 어류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의 번식이 쉬운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미 그 균이 생선이라든가 여기에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싱크대에다가 씻고 그 싱크대를 소독, 살균 처리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크대를 사용할 때도 어떤 거 먼저 씻는다고요? 생차세 야채부터 씻고 그 다음에 육류 씻고 생선을 씻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식품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식재료를 다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도마나 칼에 이용해서 썰기도 하는데요. 이 고무장갑을 보게 되면은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이보리색을 사용하고요. 기구 세차하기라든가 청소,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할 때는 빨간색 장갑을 끼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소에 가면은요, 노란색 장갑이 있고 빨간색 장갑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지저분할까요? 빨간색 장갑이 더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갑들을 보면 다 어떻게 자외선 살균기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도마나 행주, 칼 하는 곳에 이 고무 장갑도 같이 들어가서 이 살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마를 사용할 때도 우리가 채소, 과일, 그 다음에 생선, 뭐 채소 이런 거는 따로 사용해야 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단체급식소 같은 데서 보면은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는 노란색 도마를 사용하고요. 어류는 검정색 도마, 야채는 초록색 도마, 그리고 조리와 완제품은 무색 도마에다가 그 사용을 해야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일일이 여기가 생선을 했구나 안 했구나 볼 필요 없이 예,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생관리를 하지 않으면 특히 생선을 위생관리하지 않으면 무슨 병에 걸리죠? 장염, 비브리오의 식중독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식중독은 여름철에만 아니면은 뭐 또 그 물에서 오염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도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도마나 칼을 소독할 때 보면 락스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에 풀이 들어서 풀물이 새카맣게 드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깨끗이 닦아 주셔야 되고요. 또 이런 제품을 갖다가 씻을 때는 솔로다가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락스물에 손을 담그게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 급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손을 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 냉동, 저장 온도인데요. 우리가 그 냉장을 할 때는 5도씨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온도는 18도씨 이하로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온도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냉동실에 넣었다고 온도가 높은데도 냉동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냉동실, 냉장실의 온도를 체크해서 적정 온도가 잘 유지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적정 온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1일 3회 주방 식기류 및 온도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기세척인데요. 이제는 그릇을 씻어야 되겠죠. 식기세척은 60 내지 70도씨에서 80 내지 80도씨를 맞추어서
이제 그 헹굼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광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주를 삶은 다음에 햇빛에다가 널거나 또는 장갑을 널거나 또는 이제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빨래하는 데다가 빨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손 세척이 있습니다. 예, 기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척할 때 40도씨의 미지근한 물에 중성을 세제를 풀어서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숟가락과 젓가락은 열탕 소독을 해서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이유도 있겠죠. 소독법의 종류와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기 및 생주는 열탕 소독에서 30초 이상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100도에서 120도에서 30분간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예, 목재는 15도씨에서 15분에서 30분, 100도씨에서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재는 3분을 100도에서 해야 됩니다. 30분 100도. 그리고 사기나 토기는 1분에 80도씨에서 하고요. 찬유들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업점의 햇셉의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햇셉 제도 CCP 공정 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죠. 장부를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야채 소독 공정에서는 소독약이 들어갔는가, 해동 공정은 그 해동 식자재 내부 온도를 갖다가 측정해 가지고 알아보죠. 그 다음에 조리 공정은 가열조리 식품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게 되죠. 그리고 냉각 공정은 60도씨에서 21도씨까지 2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요. 21도씨에서 5도씨까지는 4시간 이내에 냉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분해서 냉각하거나 냉동실에서 급속하게 냉각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몇 도씨를 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고요? 50에서 6도씨를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내에 통과시켜서 냉각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된 식품은 5도에서 6도씨에서 30분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온에서 나물류는 보관했다가 배식을 하면 되고요. 생으로 먹어야 된다거나 할 때는 그 냉장고에 넣었다가 해야 되고요. 뜨거운 음식은 이렇게 뜨겁게 하거나 아니면 재가열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식품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품질 관리 기록이 있는데요. 뭐 일일 체크리스트, 전 치료 공정 일정이 있고요. 일지. 그 다음에 조리 공정 일지가 있고요. 식기류 세척 및 소독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록해 놓은 것은 몇 년 동안 버리지 않냐면 3년 동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이 어떻게 잘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과 오늘은